동네에서 투덜이라는 매장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저 대학교 다닐 때 가끔 친구들과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따라서 가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술을 팔기는 하지만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거든요. 이곳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의 메뉴가 하나 있죠. 투다리 김치우동.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밀키트로도 팔고 최근엔 마켓컬리나 GS25와도 협업도 했더라고요. 우동 외에도 꼬치나 대창전골 같은 메뉴들이 애주가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편한 옷차림으로 가서 우동에 소주 한 잔 딱 이 느낌 아시죠? 아파트 상가 근처 골목골목 침투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진 않아도 익숙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정겨운 느낌도 들고요. 이 투다리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해 벌써 38년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외식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도 빠른 곳에서 38년 동안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오늘은 꼬치구이에 술 한잔, 이 문화를 만든 투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면서 아마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투다리 꼬치의 숨은 비밀입니다. 투다리를 만든 김진학 회장, 이분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이죠. 처음 창업했을 때가 40살이었으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꽤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별의 별일을 다 해보신 분이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진학 회장은 제대 이후에 포항제철연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죠. 첫 아이템은 장농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결혼을 하는데 당시엔 결혼을 하면 장농을 맞췄거든요. 하지만 장농 만드는 걸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잘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상당수가 반품돼서 돌아왔고 바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무모함의 대가를 제대로 치른 거죠. 이땐 이자도 엄청나게 비쌌던 시절이라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데만 7년이 걸렸다고 해요. 빚 청산이 거의 다 끝날 때쯤이 35살이었는데요. 이번엔 공무원 준비를 시작합니다. 바로 중앙직 7급에 합격하긴 했는데 이 월급으로 가족들 다 먹여 살리기엔 너무 부족했다고 해요. 결국 합격한 지 6개월 만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인천 도시가스로 입사하게 되죠. 이때 정말 우연한 계기로 투다리 사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당시 인천 도시가스는 일본 도시가스와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일본 여행 가면 꼬치구이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죠. 신주쿠에 있는 오모이데 요코초 같은 곳은 아예 관광지가 될 정도로 유명하고요. 김진학 회장은 당시에 다이키치라는 일본식 선술집에 들렀다가 이거다 싶었다고 합니다. 꼬치구이를 파는 작은 규모의 프랜차이즈 선술집이었어요. 사실 한국에 꼬치구이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팔긴 했었죠. 당시 한국에서 술과 안주를 저렴하게 먹을 만한 곳은 크게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막걸리나 동동주를 파는 전통주점과 포장마차. 그런데 포장마차는 위생 문제도 있고 실외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매출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김진학 회장은 실내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꼬치구이집이라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1987년 2년간의 준비 끝에 제물포역 근처에 3평도 안 되는 공간을 빌려서 투다리를 오픈합니다. 당시 메뉴는 딱 4가지였다고 해요. 닭구이, 닭염통구이, 오뎅탕, 그리고 우동. 꼬치구이는 개당 200원에 팔았죠. 회사 일이 끝나면 가게로 나가서 소스를 만들고 아내가 배달을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여유롭게 시작했던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잘 됐어요. 실내에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저렴한 데다가 당시로선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의 주점이었거든요. 이때 김진학 회장이 계산한 월 손익분기점이 6만 원이었는데요. 하루에 14만 원 매출을 찍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매장도 여러 곳에 낼 수 있었고요. 이걸 보고 투다리 매장을 내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차피 매장을 늘리려면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잘된 일이긴 했죠. 이렇게 투다리는 국내 최초의 꼬치구이 프랜차이즈 기업이 됩니다. 창업 1년 만에 매장 100여 개를 오픈했어요. 대기업도 아닌데 이 정도면 입소문 하나는 엄청나게 잘 났다는 거죠. 투다리가 잘 되는 걸 보고 경쟁자들도 꽤 많이 뛰어들었고요. 인천을 중심으로 서울까지 꼬치구이 집들이 엄청나게 들어섰거든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에 꼬치구이 집 붐이 일 정도였고요. 1990년대에 꼬치구이 프랜차이즈만 70여 개가 생겼고 전국의 꼬치구이 전문점은 2,000여 개에 달하게 됩니다. 이 중에 투다리 매장만 400개였으니까 굉장히 잘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많던 꼬치구이 집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데요. 투다리는 계속 점포수를 늘립니다. 90년대 후반까지 매장이 900여 개에 이를 정도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야 프랜차이즈란 시스템이 자리를 잘 잡았지만은 당시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돈슐랭에서 자주 언급하긴 했지만요.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어느 매장에 가도 똑같은 맛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전바점이 커서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또 본사는 매장마다 필요한 재료를 제때 공급하고 레시피를 통일시켜야 하고요. 당시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그냥 같은 간판을 다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투다리도 초창기에는 각 매장에서 재료를 따로 조달했기 때문에 매장마다 맛이 달랐죠. 이러면 아무리 같은 간판이 붙어 있어도 믿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투다리는 이 부분을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989년 전국 매장에 동일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품 제조 회사를 따로 설립합니다. 중앙 공급식 유통 시스템을 만든 거죠. 또 꼬치류나 우동 같은 투다리 메뉴를 만드는 공장,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레토르트 제품이나 군납 제품을 만드는 공장, 김치나 석박지를 만드는 공장을 따로 두어서 운영을 했고요. 이 공장이 자리를 잡고 나니 나중엔 전국을 잇는 물류기지를 짓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어요. 사실 본사가 이렇게 해주면 가맹점들도 부담이 적거든요. 투다리가 빨리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메뉴까지 성공시키면서 탄력을 받았죠. 투다리 메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김치우동이죠. 이것도 굉장히 우연히 개발된 메뉴인데요. 때는 90년대 초반, 투다리 메뉴 개발팀이 맛김치를 개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일을 끝내고 직원들끼리 모여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죠. 개발팀에는 조리기구 같은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투다리에서 원래 팔던 우동에다가 맛김치를 넣어서 같이 끓여 먹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던 겁니다. 여기다 다른 재료도 이것저것 넣어보고 계량해서 나온 게 바로 투다리 김치우동이죠. 이게 나오자마자 완전 대박이 났어요. 지금도 투다리에서 판매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밀키트로도 나올 만큼 시그니처 메뉴가 됐죠. 자, 여기에 98년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면서 투다리는 더욱더 크게 성장합니다. 창업 비용도 저렴한 데다가 작은 공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게 메뉴도 저렴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도 어느 정도 손님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투다리 매장은 2000년대 들어서 2000여 개까지 늘어납니다. 동네 상가 곳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편하게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선술집으로 자리매김했고요. 또 이 기업 해외 진출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95년에 이미 중국과 태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특이한 건 한국과는 다르게 중대형 레스토랑 컨셉으로 매장을 지었죠. 투다리의 메뉴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현재에 맞춘 메뉴를 따로 개발했고요. 또 2001년에는 중국에 공장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중국 매장만 130개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꽤 훌륭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투다리가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위기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보다 트렌디한 주점들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투다리는 당시 이미 20년을 이어온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죠. 매장마다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겨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진학 회장이 업무차 서울에 들리게 됩니다. 이때 매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간판은 색이 바래져 있었고 투다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등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으니까요. 와, 내가 소비자라면 이런 가게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노후화한 점포를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노포를 좋아하긴 하지만 노포 감성과 낡은 가게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신메뉴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김치우동이나 꼬치구이가 잘 팔리긴 했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언제까지나 이것들만 믿고 있을 수도 없고요. 2016년에 나온 대창전골이 바로 이즈음에 나온 메뉴예요. 직원들과 일본으로 워크숍을 갔다가 모츠나베를 보고 이거다 싶어서 한국식으로 만들게 됐죠. 모츠나베는 원래 흰 국물인데요. 투다리 직원들은 모츠나베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걸 빨간 국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국인스럽죠. 기름진 대창과 칼칼한 국물이 필승조합. 이걸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대창전골도 금방 투다리의 대표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죠. 뜨끈한 김치우동과 칼칼한 대창전골은 애주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됐고요. 대창전골 출시 때가 투다리 30주년쯤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밀키트와 간편식 출시죠. 김치우동이나 꼬치구이를 밀키트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김치우동 밀키트는 컬리에 입점하면서 꽤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또 GS25랑 협업하면서 김치 어묵우동이나 닭똥집 같은 안주 메뉴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편의점은 원래 1, 2인 가구 음식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잖아요. 투다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줘보는 거죠. 작가와 아트 콜라보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운영도 시작한 걸 보면은 젊은 세대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다리는 외식 프랜차이즈로서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변화를 추구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기간 살아남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말 전쟁이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는데요. 아이코닉한 메뉴 개발이나 적절하게 시대 흐름에 따라 움직여준 것도 있지만 저는 투다리의 매장 분포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매장이 전국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에 매장이 가장 많기는 해도 경남이나 경북, 강원 지역에도 꽤 많은 매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주점이 바로 투다리고요. 화려하진 않아도 편하고 정겨운 곳으로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 잔뼈 굵은 베테랑 주점이 됐다고나 할까요? 이게 또 오랜 시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투다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MZ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비춰지기도 할 거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이런 선선한 날씨도 금방 지나갈 텐데요. 오늘은 동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입고 투다리에서 술 한잔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